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신 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 달 전에 낙찰을 받고 또 불과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잔금까지 다 받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수익 공개합니다. 자, 제가 이 물건은 9월 16일 날, 작년이죠. 작년 9월 16일에 이 감정가 4억 9천짜리 아파트를 낙찰을 4억 3,700만 원에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불과 3달 뒤, 3달도 채 안 됐죠. 12월에 자, 이게 이제 계약서인데요. 제가 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계약서인데 이 물건을 5억 2,800에 매도 계약을 맺었고요. 12월에.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잔금까지 다 받았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무려 약 9천만 원을 시세 차익을 낸 거지, 제가. 그것도 뭐 한 4달 걸렸나요? 물론 여기서 제가 이제 비용이나 뭐 취등록세, 그리고 세금, 뭐 양도세도 앞으로 또 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 명도비, 뭐 미납관리비 등등 이런 중개수수료 뭐 이런 건 다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9천만 원. 뭐 순수익은 훨씬 좀 줄어들겠죠. 물론입니다. 예,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다 공개해 드리고요. 제가 뭐 여기서 과장을 하거나 뭐 숨기거나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뭐 세금을 뗀다고 해도 이 정도 수익이면 거의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대기업의 뭐 대리, 뭐 과장 초임, 세후 연봉 정도는 제가 벌었을 거예요. 불과 몇 달이요? 자, 4개월입니다. 4개월.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일한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을 했을 때, 저거 많이 잡아야 한 이틀? 16시간 정도? 이틀 일하고,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이틀 일하고, 대기업 대리에서 뭐 과장 초, 세후 연봉 정도를 벌어들인 겁니다. 1년 내내 일해서 버는 돈을 단 이틀이라고. 그 이틀도 이 물건지가 조금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랑 거리가 좀 있어요. 지방이거든요. 그 이동 시간까지 다 합친 시간이에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경매의 세계예요. 그쵸?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 방송은 제 경험담을 위주로 실제 수익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는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떤 방송보다도 제가 경매 특히 초급자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제가 자신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좀 확인을 시켜드리면 이게 제 경험이고 제 물건이라는 걸 확인을 시켜드리자면요. 자, 이게 바로 낙찰을 받으면 법원에서 이런 영수증을 줘요. 이게 이제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인데 보시면 제가 이거 화면 확대해 드릴게요. 이것도. 자, 보증금 3,920만 원. 그쵸? 아까 최저가가 3억 9,200만 원이었어요. 거의 10%니까 3,920만 원을 법원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겠다라는 그런 영수증이에요. 제가 납부를 했다는. 자, 그리고 아까 그 경매 계약서랑 그리고 아까 그 경매 대상 물건 법원에 나와 있는 사이트에 있는 자 주소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동일한 물건 맞죠? 여기서 제가 뭐 동호수는 뺄게요. 이제 제 집이 아니니까 동호수는 빼고 자. 뭐 확인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내용만으로도 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뭐 낙찰을 어떻게 받고 이런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이 물건은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예요.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쵸? 이 물건을 제가 어떻게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낙찰을 받게 되었냐면요. 저는 물론 이제 저도 수도권 위주로 이제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편이고 주로 이제 그쪽 지역 위주로 이제 입찰을 하는데 저도 여러 번 폐차를 계속했어요. 저는 보통 경쟁률이 조금 낮겠다 이런 지역 그리고 이런 물건을 좀 찾아서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특수 물건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 물건 중에서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좀 비선호 지역 아니면 좀 대형 평수 뭐 이런 아파트 위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좀 낙찰을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경매의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어디까지? 충청도까지 넓히고 이제 좀 물건을 보다가 이 물건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물건을 본 날짜가
입찰을 한 이틀인가 3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시간을 내려고 해도 임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 조사를. 그래서 뭐 손품으로 뭐 조사를 했죠, 우선은. 그리고 이제 입찰을 결정을 해야겠다 했는데, 인터넷으로 막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시세 조사하고 뭐 지도 보고 이제 위치 파악하고 뭐 이런저런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제가 제 스타일을, 투자 스타일을 말씀드리면, 저는 뭐 입지 분석, 그리고 호재 분석, 뭐 공급과 수요, 뭐 물량, 뭐 이런 분석 잘 할 줄도 모르고 제대로 뭐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물건이 거래가 최근에 되고 있느냐, 거래량을 좀 보죠. 그래서 뭐 최근에 팔리면 뭐 당연히 팔리겠죠. 팔리는 지역이 아파트일 거예요, 그렇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조금 파악을 하는 편이고, 시세조사,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 위주로, 그리고 호가 뭐 이런 거 보고,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뭐 이제 시세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가면 현장에서 직접 부동산을 방문하는 편이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저는 이제 단타가 목적이니까 단기 매도, 물론 이제 장기로 가져갈 거면 뭐 이제 호재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뭐 입지도 중요하고, 저는 단기 매매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현재 팔 수 있는 가격, 그 가격을 이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본 게 저거였어요. 이게 인터넷에 매물이 전혀 없었어요. 대형 평수였잖아요. 이게 대형 평수 이 평형대가 매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거래는 계속 있었어요. 꾸준히 있었는데 매물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이제 물건을 내놓으면 그만큼 팔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소장님도 저한테 이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낙찰 받게 되면 다른 부동산 가지 말고 자기한테만 내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 정도 금액에 팔아주겠다. 그 자신을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면, 이거를 제가 4억 3,700에 받았잖아요. 이 부동산 소장님이 이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5억, 뭐 많이 받으면 5억 2천에서 3천, 이 정도면 내가 팔 수 있다 라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 물건 입찰합니까 안 합니까? 그쵸, 입찰해야죠. 예. 현장 안 가봤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현장 안 가보고 막 입찰하고 이런 거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현장 조사 해 보셔야 해요. 특히 초보분들일수록 현장 조사는 꼼꼼하게 좀 하셔야 되고요. 저는 뭐 이 정도 조사면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당일날 청주를 가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물건의 낙찰 확률은 한 50%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우선 이제 지방의 대형 평수 물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응찰을 할 것 같지는 않았고요. 입찰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6명이 입찰을 했고,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예상외로 2등과 차이도 좀 많이 났어요. 한 1,700만 원 정도 났나? 떡도 많이 크게 좀 사 먹었죠. 또 이번에도 제가 떡을 좀 잘 사 먹는 편이라서. 뭐 근데 뭐 아쉽진 않았어요. 제가 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더 자세한 이야기, 뭐 낙찰, 그리고 명도, 뭐 대출, 그리고 부동산 매매까지 뭐 좀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원에 물건이 하나 났어요. 그것도 이제 역세권에, 그리고 고층이에요. 더군다나 학군도 좋아요. 노얄동의 남양 고층이에요. 자, 이런 물건들 나오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끊겠죠. 자, 제가 장난컨대 한 적어도 20명, 많게는 30명도 아마 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그런 물건들 입찰해서 투자자가 수익 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낙찰받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거의 뭐 금매 가격에 거의 근접한 가격으로 낙찰이 될 거라고 제가 100% 확신을 합니다. 그쵸? 그런 물건들은 실수요자, 뭐 이제 법인은 좀 하기 쉽지만, 법인은 들어오기 쉽지 않지만 뭐 투자자, 이런저런 투자자들, 뭐 이해관계자,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온갖 사람들이 다 입찰을 해요. 거기서 제가 그 경쟁을 뚫고 일반 투자자가 낙찰을 받는 거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경매는 제가 뭐 살고 싶은 집을 골라서 입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수익이 목적이에요. 수익이. 그렇죠? 철저하게 수익 위주로 가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낙찰을 받아야 돼요. 그 낙찰을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죠. 싸게 낙찰. 또 하나의 더 조건이 붙어요. 그게 뭐냐면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서, 그리고
판매를 해서 제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 입찰해서 제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못 벌어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물론 이런 물건들 조사하기도 쉽죠. 좀 경험을 쌓는 거는 저도 뭐 좋아요. 저도 찬성하는데 이런 물건들만 계속 보다 보면 지쳐요. 예, 계속 떨어지다 보면. 그러니까 생각을 좀 넓혀야 돼요. 좀 경매 물건에 대한 범위도 좀 넓히고 제 집 근처 위주로만 물건을 보시지 마시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리고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 저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를 자주 하잖아요. 대형 평수 물론 좀 비싸요. 비싼데 좀 지방 쪽이나 뭐 수도권도 좀 외곽 지역 보면 생각보다 싼 아파트들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 아파트들 실거래에 보면 다 팔리고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 찾아서 좀 범위를 넓혀서 좀 경매를 하실 것을 제가 좀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각종 규제로 좀 아파트, 주거형 이런 물건들 투자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대출이 정말 안 나와요. 그쵸?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물건 무주택 명의를 이용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보통 종잣돈이 한 1억 5천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처리를 할 수 있는 물건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더군다나 청주도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지금 조정 지역이 아닌 지역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특히 수도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가장 큰 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좀 어떻게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무주택을 경매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진 않지만, 왜냐하면 뭐 청약이나 이런 걸 다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뭐 실거주 목적으로 경매를 이용해서 내가 낙찰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조금 제가 권해드리는 편이고, 아무튼 좀 생각을 좀 넓혀서 경쟁이 좀 덜한 물건을 찾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게 조금 경매를 오래 할 수 있고, 낙찰도 받아봐야 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풀릴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